형님, 뭔데 이게 이렇게 이뻐요? 그죠? 진짜 예쁘죠? 엄청 이쁜데요? 볼라 말리누카라고 하는 아이인데, 꽃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얘를 여기로 데리고 나온 이유는 일단 눈요기. 오늘 또 험악한 거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요기인데, 여름철을 지내고 나서 실내에서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는데요. 아무리 실내라 하더라도 여름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얘들한테는 그닥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보세요. 이제 제가 오늘 험악한 거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상태들이 그닥 좋지 않은 아이들이 와 있어요. 이 키다리에는 상태가 나빠서 나온 게 아니라 좀 비교군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이제 요렇게 옆으로 퍼지는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위로 자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위로 자라는 애들이 여름철을 겪고 나면 이렇게 되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뼈라니요. 수없이 교육이 돼서 이게 참 그 여름이라고 하는 시기를 어디서 어떻게 보냈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얘들은 키 차이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얘들 둘은 둘 다 위로 자라는 애인데, 얘는 실내에서 에어컨을 켜주고 식물 등을 두고 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자라는 거를 그냥 차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한번 자라봐라 라고 한 거고, 얘는 안타깝게 야외에서 자라던 애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이 아니죠. 그때 한참 폭염이었으니까 2주 전쯤이었었죠. 그러니까 폭염이 너무나 심했던 한 2주 전쯤에 제가 안쪽으로 들여놨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한 달 넘게 더운 데서 있었다 보니까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회복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밑에는 이렇게 험해 보여도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제라늄이 별로 문제없이 평탄하게 자란 애에 비해서는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게 맞고요. 요렇게 잎이 다 떨어져서 뼈라늄이 된 거가 이제 이렇게 다시 풍성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보통 이 여름이 끝나고 다시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잘라서 댕강을 하죠. 얘가 1년 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잘라서 요렇게 바뀐 거죠. 댕강을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냥 딱 봐도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라늄이 1년생이다라고 하는 말도 참 말이 되는 게, 2년 정도 돼서 이렇게 목질화가 되잖아요. 같은 여름을 실내에서 지낸다 하더라도 건강한 애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보여요. 그래서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털어서 다시 또 이제 다시 뭐 분갈이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주제는 사실 이런 애들인 거죠. 잎이 작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라고 하는 아이들, 그런 애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쪽에 요렇게 먼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확실히 1년생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그 목질화된 부분들도 없고 1년생인 상태에서 올라와서 꽃도 잘 피고 잎도 튼튼하고 순짓기도 중간에 한번 해줘서 꽃대도 많이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요 씨가 맺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씨는 그냥 맺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 제라늄 씨예요. 다른 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이거 왜 그래요 뭐 이러실까봐,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어른이 돼서 임신을 한 상태인데, 대부분 실내에서 이렇게 수정이 됐을 경우는 그렇게 안 차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안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오늘 그러면 좀 주제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리고 얘가 댕강을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쯤에 잘라버리면 얘가
그 뿌리라든가 이런 걸 새로 뻗어야 되는 그 힘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새순도 돋고 해서 요만큼 정도 됐을 때는 요 밑에를 잘라도 잎이 몇 개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자르는 게 그닥 좋진 않아요. 대신에 위만 잘라서 저 삽목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 봤을 때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거니까 요때쯤은 잘라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밑에 모체는 보장을 못 합니다. 이게 지금 하는 댕강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작은 애들 이제 쭉 한번 볼게요. 너무나 비교되죠. 본래 잎은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얘는 작은데 뭔가 회복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애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한 게 얘입니다. 얘 도보 포인트가요. 얼마 전까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었던 애였었어요. 그랬는데 그 꽃이 이제 다 질 때쯤 되니까 잎이 본래 사이즈의 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댓글에 그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라는 거죠. 이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면 일단 그동안 여름 동안에 꽃을 많이 피웠잖아요. 꽃을 많이 피웠으니까 위쪽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던 뿌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런데 위에서는 아직도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꽃을 피워야 돼요. 하니까 요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보내주는 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못 보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꽃도 빨리 시들기도 하고 꽃대들이 짧아요. 얘는 아직 꽃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나는 더 꽃 펴야 되고 막 이래야 돼 하는데 이 밑에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보내주는 게 적어지니까 이쪽에는 잎이 작아지는 거예요. 잎이 작아졌다는 거는 광합성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다가 얘가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뿌리 쪽으로 내보내줘야지만 뿌리도 새로운 뿌리들을 만들어서 새롭게 뽑아서 올려주는데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달라고만 하니까 이 밑에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뿌리를 털어보면 얘가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뿌리를 터는 게 아직은 난 불안해 라고 생각하시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일단 위쪽이 회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건데 다 꽃들을 다 잘라주세요. 다 잘라주고 그리고 특히 꽃대 이런 꽃대들도 다 잘라주시고 그냥 말 그대로 더 이상 너 저기 딴 거 하지 말고 이제 잎이나 좀 어떻게 좀 잘 키워봐. 그래 영양분 만들어서 잘 보내봐. 내가 회복 좀 해볼게. 요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꽃 많이 잘라놓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니요. 이러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소극적이라는 게 지금 꽃대를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뿌리는 뿌리대로 더 힘들고 위에서 영양분은 못 만들어요. 왜냐면 얘도 꽃을 피워야 되니까 밑으로 못 내려보내는 거예요. 지 건 다 쓰고 왠지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에 그런 관계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지가 벌어서 지가 다 쓰면서 나한테 주지도 않아서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힘들겠죠. 그러니까 끊어내야지. 그럴 때는 화끈하게 끊어서 네가 할 도리가 뭔지를 보여줘야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에서 사실 회복되는 순간 안에 추가로 조금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제가 털어볼게요. 지금 그 시기는 아닌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뿌리 쪽을 볼게요. 뿌리 쪽에 보면은 살아있는 뿌리가 사실 지금 없어요. 거의 이제는 이제 저는 그리고 곰팡이도 보이죠? 곰팡이 보인다는 건 뿌리가 그만큼 물을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곰팡이균이 들어와서 얘가 뿌리가 어떻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뿌리가 발달을 못한 상태죠. 위에다가 그 온갖 힘들을 다 쓰다 보니까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가 죽었잖아요. 이제 뿌리가 떨려져 나와 있잖아요. 죽은 뿌리들이 많으니까 물이 남아서 거기에서 곰팡이들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얘가 그때그때 잘 빨아먹으면 곰팡이가 생길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도 물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위쪽은 말라 있었는데 밑에는 축축하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뿌리를 털어보면 거의 없어요.
뿌리가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무 뿌리 아니에요. 제라늄 뿌리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뿌리들은 소모성이에요.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얘들이 죽고 우리 피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질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부들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똑같아요. 새로운 뿌리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점에서 이제 힘 붙였던 거죠. 자, 요렇게 하얗게 있는 뿌리들이 정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요. 요렇게 딱딱한 건 원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뿌리는 사실은 지지하는 역할이지 어떤 영양분을 빨아들이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 보면 하얀색 뿌리 요런 것들이 많아서 그게 그 위로 보내줬어야 되는 건데 그 작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새 뿌리 받는다라고 이제 고수님들은 얘기를 해요. 그 새 뿌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원뿌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거를 정말 흙을 다 털어내요. 정말 싹 다 털어내가지고 요거를 작은 화분으로 옮겨주죠. 요런 걸 분다운이라고 얘기해요. 요렇게까지 가야지만 적극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놨는데 빨리 옷 입혀야 되겠죠? 빨리 와보세요. 제가 보기에 한 9호 정도 멍파시면 될 것 같아요. 9호 정도로 다시 옮겨주는 거예요. 다시 옮겨줘서 해주시고. 자, 이제 삽목을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삽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물을 잔뜩 주셔야 돼요. 잔뜩 주는 이유가 물을 그만큼 먹어서가 아니라 일단은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놔주시고 물을 흠뻑 주시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물을 빼주세요. 물을 빼서 물이 다 빠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쫙 다 뺄 수 있게끔 이런 데다가 받쳐놓고 물을 빼주세요. 저는 분갈이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밑에다 놓고서 물 빼서 거의 이제 딱 봤을 때 물이 다 빠졌구나. 요때쯤에 해서 선반으로 옮겨주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일단 여기다 놓고 제가 이제 선반에 여기에서 물을 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처음 이 오른쪽 모습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작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줘야지만 회복이 어느 정도 빨라져요. 이 시점에 이제 그런데 이게 있어요. 지금 얘는 실내에서 자랐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 안의 온도는 지금 현재 21도고요. 습도는 항상 70% 밑을 유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최적의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온갖 여름 내내 온갖 꽃을 피고 예쁜 짓을 하다가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뿌리와 이 위쪽에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상태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뿌리 다 털고 이렇게 분다운을 시켜준 거예요. 만약에 야외에서 고생한 아이들 그렇게 해주시면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적용은 실내에서 아주 고이 자란 애들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애가 꽃은 잘 피는데 도대체 이거 왜 이래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이런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새순 부분을 먼저 보세요. 이 새순 부분이 잘 못 돼 있거나 썩어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돼요. 지금 얘는 보면 새순은 잘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그렇고 모든 가지들이 문제가 없는데 보면은 꽃도 잘 펴 있고, 그런데 요런 누런 잎들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누런 잎의 정체가 뭐냐? 얘도 똑같아요. 아까 애들 그 상태가 되기 전 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영양분이 충분히 얘가 공급이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꽃은 이렇게 잘 피고 있죠. 그러니까 꽃을 피운다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 출산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을 해내고 있는데, 그거를 영양제를 공급을 안 해주고 그 상태로 그냥 키우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양분 부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보이는 잎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들이죠. 요런 경우에는 잎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는 뿌리가 잘못돼서 그랬다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영양분 부족이니까 그것만 좀 어느 정도 해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잘라주시고요. 제라튼튼. 아, 벌써 이렇게 제가 많이 썼네요. 왜냐면 요즘에 이런 현상들 나타나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 파고요. 흙 쪽 한쪽을 파시고, 그리고 나서 제라튼튼 10호, 12호 기준으로 한 10알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조금 많이 들어갔다. 그래, 넌 좀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해서 흙 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흙 바깥쪽으로 놓으면 곰팡이 생깁니다. 분해되면서 곰팡이가 생겨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물을 주세요. 물을 주실 때는 아무래도 이 위쪽에 지금 저기가 있잖아요. 그 제라튼튼이 있으니까 녹여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더 빠르게 지금 여름철에 여름 튼튼도 괜찮아요. 여름 튼튼 물에 섞어서 그렇게 주셔도 되고 하는데, 아무래도 체력을 회복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식물 입장에서 제라튼튼은 약간 고기 같아요. 우리가 먹는 고기 같은 느낌이라 제라튼튼 쓰시는 게 더 요런 현상에는 잘 먹히죠. 밑으로 지금 물 빠지는 거 보이시죠? 배수성이 좋은 흙을 사용하면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바로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줬어요. 많이 주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안에가 항상 봄 같은 그런 기온과 봄 같은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배수성이 좋으니까 물을 주는 데도 다 고여있지 않고 이렇게 쭉 빠지거든요.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아, 물이 한 50% 정도는 찼다라고 생각할 때쯤 제가 물 주는 걸 그만둬요. 요 정도 해놨어요. 얘도 이제 이렇게 놓고. 자, 그런 애들 중에 또, 이제 아까 얘처럼 요렇게 지금 황화 현상 나타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보여요. 얘는 이제 환타지멍이네. 환타지멍이 요번 여름을 나면서 볼게요. 옆에 요게 이제 묵은 가지인데 그 옆에 더 큰 이렇게 막 쫙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크면서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얘 놀랍게도요. 사실은 야외에서 있었던 아이예요. 야외에 있었던 아이들 2주 전에 제가 데리고 나왔는데 젊은 개체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요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주시느냐면 지금 성장세는 좋거든요. 성장세는 좀 요런 현상들이 보여요. 요럴 때 이제 여름 튼튼을 물에 희석해서 물로 주시던가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잎들은 또 괜찮고 이렇거든요. 자, 얘는 요 상태면 이제 파란불이 켜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스트리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상태가 좀 안 좋았다가 지금 새잎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새잎이 나오는데 뭔가 새잎이 본래 이 정도 사이즈여야 되는데 좀 작다 이런 상태라면 여기에다가 드디어 제라튼틀도 넣어줍니다. 제라튼틀을 한 10알 정도를 이렇게 해서 가해 쪽으로 해서 해주시고 묻어주세요. 그리고 물 주실 때 위쪽으로 해서 살살 녹여서. 이러면 이런 얘기도 하실 거야. 그럼 제라튼틀 물에 녹여서 줘도 되나요? 당근. 옛날 사람이다. 당연하죠. 그렇게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한번 볼게요. 프린지드 아즈텍인데 야외에서 있었고요. 이렇게 말려서 왜 잎이 자꾸 말려요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뿌리를 한 번씩 털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뿌리가 안 좋을 거예요. 같이 야외에서 있었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래요. 딱 열어보면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털어서 새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이 말려있는 경우가 어찌 보면 물 더 주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뿌리가 결국은 썩게끔까지 만들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다 털어주시고요. 뿌리가 살아있는 경우가 글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곰팡이가 폈다는 건 뭔가 얘도 야외에서 있었어요. 리갈들은 제가 늦게 드렸으니까. 그러면 바깥쪽에서 뭔 일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들어보면은 여기가 되게 가벼워요. 지금 이렇게 새순이 돋긴 하지만 뭔가 얘가 굉장히 물이 말랐다 안쪽으로 갈수록 더 말라 있어요. 물을 전혀 먹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말렸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려 있다는 얘기는
수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렸다는 얘긴데 그 와중에도 꽃을 피우고 있었네. 이 꽃이 핀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줄기에 있는 잎들, 물들을 먹으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꽃 몇 개 핀다고 해서 그게 좋아할 그 긍정적인 시그널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 잘못되기 전에도 꽃이 펴요. 자, 꽃이 아니 뿌리가 거의 글쎄 이건 새롭게 다 저기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흙을 담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데다 안 하고요. 11호 화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런 거 다 잘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지를 지금 그걸 다 잘라주면 버틸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지지 기반? 뭐 그게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넣어줄게요. 이게 살 가능성이 글쎄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잘라서 삽목을 하시는 게 더 빠른 방법이에요. 제가 해보지만 제라늄은 좀 길게 회복하는 시간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삽목을 하면 3주 정도면 뿌리가 나오니까 리갈은 조금 오래 걸려요. 한 달 좀 넘게 걸리는데 오히려 그게 새로운 개체를 얻는데 좋아요. 지금 이 상태로 저는 한 2주 정도 지켜볼 거고요. 2주 지켜본 상태에서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삽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놔둬주고요. 정상적인 하엽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정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꽃이 너무 예쁘게 많이 이렇게 폈어요. 이 상태로 그냥 하면 잎들 작아지면서 또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 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제라늄이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생각하면 출산한 이후에 그 어느 정도 그 체력 보충을 해줘야 돼요. 우리 미역국 끓여주듯이. 자, 얘도 지금 조금 힘들다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아침에 얼떨결에 그냥 잘랐어요. 얼떨결에 잘랐는데 잎을 2장을 요 밑에서 지금 잘랐고 여기도 지금 보면 한 장이 달려있죠. 3장이 그랬는데 2장 떼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있는 거를 잘라준 건데 이렇게 해서 계속 잘라주다 보면 결국 뼈라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좀 꽃이 많고 좀 애들이 잎이 작아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앞쪽에 먼저 핀 꽃들을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는데 자, 제가 어떤 꽃들만 잘랐는지 볼게요. 자, 씨들이 맺힌 것만 이렇게 잘랐어요. 얘들이 이 씨를 여물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양분들을 여기로 몰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생겼을 때 그 꽃을 빨리 잘라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라늄 전체에 좋은데 그러다 보면 꽃이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어느 선까지를 좀 참으면서 지내시다가 여기까지만 다른 꽃도 폈고 나는 그럼 요거는 좀 포기해도 될 것 같고 하시면 그때 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르고 나니까 그 다음 올라온 꽃대 꽃 몇 개 안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니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도 그냥 한번 잘라주세요. 요거를 마지막으로 보고 다시 체력을 회복해서 더 큰 꽃볼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르고 나니까 아주 싱싱한 잎들이 보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꽃이 더 오래 달려있고 하면 도브 아까 얘 있죠? 우리 분다운 시켜놓은 얘 도브 포인트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 번 정도 정리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분을 업 시켜놨잖아요. 약간 큰 사이즈죠. 본래는 11호 사이즈에 있었던 애인데 이렇게 놓다 보니까 그나마 이만큼 꽃을 피고도 무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업을 해주시는 거를 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도 11호에 있어요. 얘도 조만간에 꽃이 어느 정도 지면 또 다시 큰 데로 좀 옮겨주고 그리고 그렇게 큰 데로 옮겨줘서도 이 잎이 계속 유지가 되고 한다면 굳이 분다운을 해줄 필요 없어요. 분다운은 어느 정도 해주냐면 앞쪽에처럼 막 잎도 작아지고 찌질해지고 뿌리도 다 말라서 없어진 것 같고 이럴 때 해주는 게 분다운이에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 건강한 뿌리는 어떤 건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셀레스트 줄리아입니다. 11호 화분으로 가기 바로 직전이고요. 이제 이런 애들을 그냥 하나라도 그냥 뭐 열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젖어있는 상태인데 하얀색 뿌리 이렇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 분갈이를 하면 애들이 금방 쑥쑥 자라요. 또 다른 애들도 보여드릴까요? IV 인스피레이션인데 얘도 이제 보면은 한참 성장돼 있고 그러면 이렇게 뿌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뿌리들이 만들어져서 걔가 더 만들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좀 더 커지면 하얀색 뿌리 더 많아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가 제일 건강하고 요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뿌리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뿌리들은 죽고 새로운 뿌리들이 나와요. 그런데 새로운 뿌리들이 잘 나와서 그 영양분 공급을 잘 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문제는 위쪽에서 꽃 피우고 막 하다 보니까 영양분 많이 써서 적게 보내주면 이쪽도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막 항상 잘 맞춰줄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하나하나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게 제라늄 키우는 맛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작은 잎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해결 방법들, 이런 것들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아직은 삽목을 할 때가 아니라서 제가 삽목 영상까지 지금 안 보여드렸는데, 삽목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만나뵐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 꽃은 피는데 찌질해